안녕하십니까? 공주교육대학교 영어교육과의 이혜경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은 국제교류 활동을 통한 초등영어 수업 방안에 관해서입니다. 네. 어, 국제교육 교류는 교육의 한 부분으로 이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여기서 국제교육 교류라는 것은 국제 교류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 국제 교류가 교육에 적용되는 것을 다 포함해서 인터내셔널 에듀케이션 그 익스체인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 교육의 한 부분으로 지금 그 자연스럽게 자리를 매김하고 있는데, 교류는 소통을 매개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교류라는 그 자체가. 그런데 이 소통의 매개가 오늘날 영어가 되고, 이 영어는 국제 교류에서 소통의 주요 도구로 쓰이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영어권 나라가 굳이 아닌 다른 나라 간의 국제 교육 교류에서도 이 영어라는 것은 인터내셔널 랭귀지, 글로벌 랭귀지로서 소통 수단으로 어,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본문에서도 나오겠지만, 영어권 나라가 아닌 튀르키예의 어떤 국제 교류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말들이 서론에서 지금 제가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 플랫폼의 발달, 그 다음에 우리가 그동안 3년간 겪은 코비드-19 팬데믹이 어떤 온라인 교류의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물론 다른 어떤 과목보다도 이 영어 과목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영어를 그동안 많이 교육을 해오고 있었는데, 이런 그 코비드 19 팬데믹이 그것을 한순간 더 완전히 그냥 증폭시키고 그런 어떤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각 시도별 많은 교육청과, 대부분의 교육청과, 그 다음에 많은 개별 학교가 해외 학교와 자매 결연을 원하고 있고, 또 학급 단위의 국제 교류도 사실상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교육청 산하의 국제교육교류기관에서, 교육청 산하에 있는 이 기관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행한 국제교류 동아리 활동, 일종의 그 프로젝트인데요. 국제교류 동아리 활동이 영어 의사소통 기능 및 영어 학습의 정의적인 영역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 질적 연구를 했습니다. 이론적 배경을 보면 그 국제 교류와 영어 교육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아, 그 국제교육 교류는 국가 간의 교육 분야의 교류를 통해서 국가 간의 이해를 도모하고 현대사회 문제를 해결하면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를 두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그 국제교류는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의 정책으로 행하기도 하고 실천적으로 이행하는 실정입니다. 어, 이런 그 국제 교류에 그 관련해서 이 영어 교육은 또 어떠냐? 영어 교육의 총괄 목표가 언어적인 목표와 문화적인 목표로 크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를 왜 가르치는가? 라고 했을 때, 언어의 말하고 듣고 읽고 쓰고 내 기능을 발달시키고, 또 그들의 문화를 우리가 이해하고 수용하고, 또 우리의 문화를 그들에게
영어로 전할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초등영어 교육의 목표인데, 이런 어떤 영어 교육의 총괄 목표가 이 국제 교류와 서로 굉장히 맞아떨어진 거죠. 그래서 국제 교류는 언어적으로 일상생활과 일반 화제에 관한 영어 능력을 배양하는 건데, 이런 언어적 목표와 영어를 사용하여 외국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 또 우리 문화의 재발견이라는 문화적 목표를 달성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교류의 목적과 취지는, 즉 여기에서 말하는 영어 교육의 목표와 상호 보완적이면서도 동일한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 다음에 초등영어 교육에서 그러면 국제 교류가 왜 필요한가를 봤을 때, 여기 짤막짤막하게 학습 동기를 부여한다. 전반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킨다. 타문화 이해도가 향상한다. 이렇게 짤막하게 키워드 비슷하게 이렇게 해놨는데, 시간이 이제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해놨지만, 제가 잠깐 보면, 여러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로서의 연구 논문이 그동안 있는데, 한두 개를 제가 소개를 하자면, 오진호 선생님은 초등영어 학습자에 나타나는 국제교류 프로젝트 학습이 초등학생들의 영어 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하였고, 서로 다른 언어 문화적 배경을 지닌 두 학습이 관심 있는 프로젝트를 선정해서 지정된 웹사이트를 통해서 서로의 학습 결과물을 공유하고 의견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활동이 이루어졌는데, 이 결과 학생들은 자신의 문화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자긍심을 가지게 되었다. 또 교류 학교가 속한 국가의 언어와 문화를 접해가면서 더 적극적으로 다른 나라의 문화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논문이 있고요. 또 하나는 박종란 선생님의 논문에서도 국제교류 프로젝트는 학생들의 흥미도와 자신감을 끌어올려 영어 내적, 외적 동기 향상에 기여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반적인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대한 논문으로는 윤호수님의 온라인 국제교류 협력 학습이 학습자의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과 정의적인 영역에 미친 영향을 5가지 주제, 즉 우리와 상대국에 대한 지식 형성, 개방적인 태도, 실제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기술 발달, 문화 간 의사소통에 대한 성찰적 인식, 영어 수업에 대한 긍정적 변화 도출,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과 관련된 주제인 개방적인 태도 부분에서 많은 발전을 관찰할 수 있었다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문화 이해도 향상에 있어서는 김소영님의 연구에 의하면 교육교류 수업이 문화의 가치, 동일성, 타문화에 대한 개방성, 상호 존중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발달시킨다고도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어떤 초등영어 교육에서의 국제교류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는 많이 있습니다. 아, 지금 이제 제 연구에 SC의 교육청의 국제교육 교류의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2년도 이렇게 돼 있고요. 사업비도 그렇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3년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좀 많이 증가한 거를, 협력학교 수가 증가한 걸 볼 수 있고, 사업비는 거의 2배에 달하는 굉장히 큰 예산이 이 교육청의 국제교육교류 어, 사업에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여기에서 행사를 많이 하는데, 22년보다 23년이 훨씬 더 초중고 모두 많이 하고 있고, 22년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행사가 더 많았고 행사의 규모도 축소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연구 방법은, 연구 대상이 22년 7월부터 대상 및 방법으로 22년 7월부터 12월까지 20주간 진행이
되었는데요. 국제교육교류센터에서 운영하는 초등학생 대상 국제교류 프로그램으로 SC 관내의 5, 6학년 초등학생 중에서 참여 희망자는 28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쓰기 수준이 비교적 높은 14명을 수업 참여자로 선정해서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국제교류 수업 활동이 초등영어 학습자의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과 영어 학습에 있어 미치는 정의적 영향을 살펴보았습니다. 연구 내용을 보면 그 국제 교류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이제 설문을 했는데요. 설문 문항이 그러니까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서 외국어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이 좀 더 생겼다고 생각하나 그 이유는 무엇이고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서 자신의 발전에 가장 도움이 되었던 부분은 무엇인가? 또 프로그램의 지속적 운영 발전을 해서 개선할 사항은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연구 결과 및 논의를 보면 ESC 교육청에서 자매결을 맺고 있는 튀르키예의 어느 학교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은 교육청에서 선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영어 지도 경력 6년 차인 한국인 여성 교사 1명과 한국에서 원어민 교사로 영어를 가르친 지 2년째인 원어민 영어 교사 1명이 이 동아리, 국제교류 동아리 운영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래서 국제교류 동아리 프로그램 활동 계획을 보면 7월 1, 2, 3주에 인트로덕션, 4, 5, 6, 7, 8, 4주부터 8월의 첫째 주까지 Day in my life에서 이런 어떤 그런 비디오 같은 것을 통해서 살펴보았고요. 8월의 둘째부터 넷째 주까지는 프로그램 그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9월 셋째 주에서 다섯째 주까지 그 Delicious Dishes라는 것으로 첫째 주 그런 어떤 표현, 코리안 푸드, 한국 음식과 관련된 어떤 실질적인 그런 표현들을 연습하는 거. 둘째 주에는 학생들이 계획을 세우고 프로젝트 액티비티를 그 포린 클래스와 공유할 그런 어떤 액티비티를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이고요. 10월 둘째 주부터 10월 넷째 주까지는 Getting That Go 해가지고 첫째 주 학생들이 한국 스포츠와 관련된 표현, 그 다음에 위에서처럼 어떤 액티비티를 준비하는 과정을 거쳤고 셋째 주에는 students will review the project activity that was prepared by the foreign class. foreign class에 의해서 준비되어진 어떤 액티비티를 리뷰하는 그런 그 일정을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10월에 다섯째 주에서 12월 둘째 주까지는 토리스트 타임을 해서 어떤 그 한국의 유명한 곳 투어를 위한 famous places와 관련된 그 프로젝트를 준비를 했고요. 그런 거에 필요한 표현, 준비, 그리고 이제 여기서 세 번째는 또 그런 foreign class에서 준비한 그런 액티비티를 리뷰했고요. 그 다음에 11월 셋째 주부터 12월 첫째 주까지는 exciting 엔터테인먼트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결과 및 논의를 보면 국제교류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주로 무엇을 했느냐면 자기소개 영상 제작하기라든지 그 다음에 자신의 일상 소개하는 영상을 찍기 Day in the Life라는 주제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외국 학교와 한국 학교를 비교해서 포스터 만들기 또 맛있는 음식 및 한국 학교 문화 소개하기 영어로 쓴 이메일 편지 교환하기 또 크리스마스 카드 만들어 보내기 줌을 통한 만남 및 그 밖에 여러 활동들을 실제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국제교류 동아리 활동의 결과를 보면 첫 번째, 외국어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이 상승해서 여기 설문 문항에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서 외국어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이 좀 더 생겼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서 학생들의 답변과 학부모의 답변을 얻을 수 있었는데, 뭐 터키 친구들과 교류도 하고 영상 찍고 포스터 만들면서 재밌는 활동했다. 영어를 더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았다. 영어에 대한 열정이 생김, 원어민 선생님과 이야기하며 말하기에 자신감이 생겼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학부모 답변은 영어권 국가 체류 경험이 있었는데 귀국 후에도 영어 실력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됐다거나 다양한 주제, 다양한 방법의 수업을 접할 수 있어서 좋았다. 그룹별 수업도 좋았다. 아이가 교육을 통해 컨텐츠를 영어로 시청하는 시간도 늘고 예전보다 영어에 자신감이 생긴 것 같다. 뭐 이런 그 외국어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 상승을 보여줬거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서 가장 도움이 됐던 점 뭐냐? 학생 답변, 영상 제작, 뭐 영어 실력 상승, 팀워크 발달, 뭐 터키 친구들과 화상 통화를 통해서 친해졌고,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학부모 답변으로 원어민 선생님과 직접 하는 거라서 영어 말하기 듣기 실력이 유지 항상 된 것 같다. 대화에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친구들과 함께 하다 보니 말하거나 쓸 때 못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극복되었다. 영어에 대한 부끄러움과 자신감 하락이 컸는데 외국인 친구들과 직접 대화를 해서 자신감이 상승된 것 같다. 뭐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어, 그렇, 그렇다면 이 개선할 점은 또 무엇인가? 학생 답변, 학부모 답변으로 보면은 줌으로 만나는 횟수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 웜업 시간은 줄이고 실질적인 운영 시간이 좀 더 길었으면 좋겠다. 또 학부모 답변은 주위의 수업이 더 좋을 것 같다. 개인적 피드백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습니다. 결론 및 제언을 보면 국제교류 동아리 활동의 교육적 효과로는 국제교류 동아리 활동에 참여한 초등학생들의 대부분은 영어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이 향상됐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걸 통해서 사교육비 경감에 학생 개인에 따라 크고 작은 기여를 한 것 같다. 왜냐하면은 사교육을 잘 할 수 없는 상황의 아이들이 자신감이 늘었다는 이유로. 그 다음에 세 번째, 국제교류 동아리에 참여한 학생들은 외국 문화의 생활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타 문화에 대한 개방성이 확대되고 동시에 우리 문화를 소개하는 기회로 우리 문화에 대한 심층적인 탐구가 이루어졌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어려움과 문제점은 무엇이냐? 어쨌든 이것을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쉽지 않죠. 그 다음에 초등영어 교실 규모는 가능한 소수의 동아리 활동으로 진행될 수밖에 그것이 바람직하다. 정규 클래스보다는. 그 다음에 학생들의 수준차를 고려한 수업 전략이 적용돼야 된다는 점. 그 다음에 원어민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빨리 진행을 하느라고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고 듬성듬성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앞으로 시대적 환경이나 변화를 우리가 캐치를 해서 가능하면 이런 어떤 그 다양한 종류의 다양한 형태의 국제 교육 교류를 통해서 아이들이 아까 어떤 설문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어떤 그 외국어에 대한 어떤 두려움, 부담감, 그런 어떤 것을 억압된 어떤 심리적인 스트레스, 텐션 이런 것들을 줄이는데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어떤 교육청을 중심으로 한 어떤 것이 각 개별 학교에 좀 더 돼야 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